질문이 이거예요. 호모가 여러 개잖아요. 네. 호모 뭐 솔로엔스도 있었고 네안데르탈인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호모 사피엔스가 전일적으로 완전히 지배하게 됐느냐 뿐만 아니고 사피엔스가 어느 대륙에 상륙하잖아요. 예. 자기를 위협하는 경쟁 종이 멸절을 해. 아, 얘만 오면. 예, 멸종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그 대형 동물들이라든지 네, 그래서 그거 생태학적 인류를 사피엔스는 생태학적 연쇄 살인범이다. 진공청소기네. 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 이유를 안녕하세요, 고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태입니다. 교수님, 예. 유발 하라리 아. 아시죠? 문제적인 만나봤잖아요. 만나봤죠. 그 사람 한국에 왔을 때. 좀 달라. 오늘 진짜 약간 발랐고, 그다음에 네. 난 눈빛이 정말 형형하더라고요. 네. 어? 형형해.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네. 제로 더 다이아몬드 이런 사람 보면 우리 38년인가 이 정도 되는데 지금도 보면 그냥 눈빛이 형형해. 형형하죠. 네. 그 사람들이 얼굴이 복잡한 생각 많이 하고 욕심도 나면 얼굴이 뭐가 그렇죠. 꾸덕꾸덕 뭐가 붙잖아. 근데 유발 하라리 보면 그렇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에 어원 아시잖아요. 얼꼴이잖아. 얼꼴. 그러니까 얼이 담긴 꼴이 얼굴인데 그래서 보면 유발 하라리, 제로 더 다이아몬드 이런 사람 보면 아 공부 많이 하고 도 많이 닦으면 얼굴이 저렇게 되는구나. 반면에 이제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몇 분은 원래는 괜찮았는데 급속히 좀 망가지는 분들이 좀 많이 봤잖아요. 글쎄,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근데 유발 하라리가 진짜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그 찬사를 보내는 게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게 35살 때예요. 76년생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저는 좀 그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 진짜 뭔가 이거 통합적인 어떤 이론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나이가 필요한 건 아니구나. 너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넌 이 정도의 지식을 쌓았죠? 난 그리고 이 철학에서도 켄 윌버라는 그 미국 철학자가 있어요. 통합이론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27세에 썼어. 그래서 저는 지식인으로서의 패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항상 막 20, 30대에는 배우고 남의 이론 쫓아다니고 하잖아요. 아니네. 이 사람은 사피엔스 쓴 게 35세인데 그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합적으로 자기가 뭔가로 설명하겠다는 그 포부를 가지고 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중세사 전공이거든요. 중세사? 중세사 전공하다가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인데 정말 그런 면이 저는 놀랍고 난 발상이 뛰어난 것 같아. 예를 들면 우리가 논농사, 밭농사를 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잖아. 미리 인간을 지배했다 이러는데 나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질문이 이거예요. 호모가 여러 개잖아요. 호모 뭐 솔로엔스도 있었고 네안데르탈인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호모 사피엔스가 전일적으로 완전히 지배하게 됐느냐 뿐만 아니고 사피엔스가 어느 대륙에 상륙하잖아요. 자기를 위협하는 경쟁 종이 멸절을 해. 얘만 오면. 멸종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그 대형 동물들이라든지 그래서 그거 생태학적 인류를 사피엔스는 생태학적 연쇄 살인범이다. 진공청소기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 이유를 유일하게 이렇게 번성하고 지배할 수 있는 이유를 3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는 인지혁명, 두 번째가 농업혁명, 아까 말씀하신 거, 세 번째가 과학혁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인지혁명이라는 거는 그 사피엔스가 인지적으로 뛰어나다는 건데 인지를 뛰어나게 저게 무슨 뜻이에요? 인지적으로 뛰어나다는 게 이분의 설명은. 언어가 제일 중요했다는 거예요. 언어가 중요한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삼성그룹이 있다는 거 알잖아. 삼성그룹이 실제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지요. 상상 속의 삼성이지. 뭐가 삼성이야? 그렇죠. 건물이야, 다니는 사람이야. 사람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근데 그 법인이라는 컨셉트, 관념을 추상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걸 믿었잖아요. 믿고 그거에 의해서 질서를 잡고 하는 그 능력. 그게 인지 능력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가, 동물도 사실 언어가 있거든요. 침팬지들도 뭐 위 없이는 오면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하는데 인간의 언어는 뒷담화가 가능하다.
아, 그럼 뒷담화 잘하는 것도 능력이네. 인간만이 하는 거죠. 소문을 전한다. 오, 소문을 전한다. 네. 뒷담화, 누가 뭐. 누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보지 않지만 전하잖아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네, 뒷담화를. 뒷담화. 굉장히 중요한 느낌. 그러네, 몰랐네. 그리고 길게 보면 뭐 신의 존재를 믿는다든지 종교, 상상력, 관념을 가지고 실제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그게 인지 능력이라는 거네. 한 번도 생각 못했어. 네, 그렇죠. 그거를 근데 정말 인간 사회를 구별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대규모 조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넘버원이라는 거죠. 인지적 능력. 그래서 뭐 천국에 가고 뭐 이런 것들 다 언어 능력에 의해서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공의 접착제예요. 인간을 조직화하는. 가공의 접착제. 그러네. 그 말이 좋네. 이분이 쓴 말이야? 가공의 접착제가? 인간의 언어가 인간을 이제 큰 조직으로 묶는 가공의 접착제고 그 집단적 상상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늘날의 번성을 이끌 수 있었다. 두 번째가 이제 농업혁명인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밀이 인간을 길들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밀을 길들인 게 아니고. 네네. 근데 그게 농업혁명 이전에는 채집하고 수렵하고 그렇죠. 유목시대를 했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그거 아시죠? 원시인 다이어트라고 아세요? 몰라요. 모르세요? 쌀 안 먹는 거예요? 구석기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들어는 봤는데 뭔지 몰라. 그게 바로 그 밀이나 녹말을 먹지 않고 과일 채집으로 가능한 것만. 그 다음에 고기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이어트 한다는 건데 비용은 더 들겠네. 더 들지. 근데 이 유발 하라리가 책에 뭐라고 쓰냐면 그 시대의 인류가 더 건강했다는 거예요. 원시 시대. 네, 근육질이고 키도 커요. 수명도 아동 사망률을 빼면 60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요? 그런데 농업혁명을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부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영양적으로는 단일 거기에 의존하는 데다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노동을 엄청 해야 돼. 노동 시간이 늘어났어? 허리가 휘도록 잡초 뽑고 농약 주고 벌레 잡고 해충 잡고 이게 그 경작지를 못 떠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 묶인 거네. 묶인 거지. 채집 시대, 수렵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 먹을 것만 해결하고 나면 논 거야. 놀고 쉬고. 그 얘기하니까 허스밴드 생각이 나네. 허스밴드의 어려운 뭔지 아세요? 뭐예요? 하우스본드. 집에 묶였다는 말이야. 더 이상 못 떠나고. 그러니까. 그거네. 그러니까 인류가 그때부터 묶였네. 묶인 거예요. 또 이제 밀집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밀집 생활. 그러니까 전염병에 취약하고. 전염병에 맞아. 전염병에 취약하고 또 한 번 흉년이 들으면 대규모 기아가 또 찾아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노예 노동도 시작되고. 노예 노동도 있대. 돈 있는 사람은 좀 벌었지만은 계급이 딱 되면서 인류 전체로 보면은 이거야말로 불행이네. 역사상 최대의 사기다. 불행한 사건이네. 농업혁명이 인류를 구했다는 거는 사기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보는 비유 포인트가 다르죠. 다르네. 지배계급 등장하고 원형극장이라든지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대규모 노동이 필요한 거를 이루었지만 그게 진짜 인류의 삶의 질을 높였냐? 아니라는 거네. 인원은 늘었지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농업혁명. 농업혁명이고 세 번째가 이제 과학혁명이에요. 혁명은 뚜렷하게 사피엔스 내에서도 차이를 가져오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과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뭔가 근거 있는 생각을 하고 뭐 수학이나 물리 이런 걸 알고 거기에 근거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잖아요. 어떤 나라들은 지배를 하고 정복을 해도 그거에 관심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랍이 이집트를 해도 그냥 정복하는 데 그치거든요. 정복까지만 하는 거야 그냥? 네. 곡물 받고 노예 취하고 끝나고 스페인도 인도를 했지만 그렇게 가는데 서구 제국주의들은 있잖아요. 그들은 일단 과학자들을 태워 탐험대에 다윈이 바로 그걸 타고 간 거잖아. 그런데 남미 탐험대에 탄 거 아니에요? 비구론가 타고 타서 한 거잖아. 그래서 가면은 나폴레옹 시대 때부터 언어를 공부하고 식물 조사, 측량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요. 근데 옛날에는 과학 이전 시대에는 세계 지도를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다 모르잖아. 세계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들 지도 어떻게 그렸는지 아세요? 모르는 곳은 이상한 그림으로 채워넣어 막. 진짜로.
근데 이 과학혁명 시대 이후부터는 모르는 데를 빈 여백으로 놔두는 거야. 이거를 실제 탐험해서 측량 전까지는 비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과학적 사고 방식이 오늘날 사피엔스의 저기를 가져왔다 발전을. 그래서 그 비견되는 게 그 왜 그거 아시잖아요. 명나라 그 정화 제독이 몇 척 보냈는지 아세요? 900척도 넘게 보내지 않았어? 3만 명 정도로 들어오는데? 300척에 3만 명 보냈어요. 맞죠? 몇만 명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도 탐험한 게 아니잖아. 자랑하러 다닌 거 아니에요? 인도부터 동아프리카까지 맞아요. 싹 가는데 가서 보고 온 거예요. 그래. 맞아. 다 거기에 달라 비하면, 목적이. 거기에 비하면 1492년 콜럼버스 선단은 세 척에 12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발 하라리가 그걸 뭐에 표현하지 아세요? 그거는 걔네가 용이었다면 정화제독이 여기는 모기 3마리. 용과 모기야? 그러네. 300척과 한 척이나 두 척이니까. 근데 이제 이 정화제독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보여주고 오는 거에 그쳤지만 서구는 가서 그거를 다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를 하고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는 모헨조다로. 고대 언어를 자기네가 해독하잖아요. 영국이. 그리고 이집트 언어에 대한 해독도 영국에서 장교가 해요. 이집트 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식을 추구하는 정신, 이게 오늘날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식민지 학문이라고 또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인류학이나. 왜냐면 사실 일본이 우리를 할 때도 일본 학자들이 와서 식물, 동물, 물고기까지 다 공부를 하잖아. 그리고 측량하고 지도를 제대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식이 약간 침입의 도구가 된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 도구죠. 인도인이 그때 3억 명인데 영국인이 5천 명이 지배해요. 5천 명.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많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인들과 과학자들과 함께 한 거. 이게 이제 오늘날의 그 과학혁명의 기초가 됐다라고 하는 게 이 유발 하라리의 해석이죠. 기막힌 해석인 것 같아. 왜냐면 그 인도 역사에 보면 인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면화를 많이 만들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발전하기 전에는 인도 면화를 영국이 수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영국은 모직밖에 없잖아요. 양털밖에. 근데 애들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면직기가 발달하니까 인도에서 원면을 사다가 가공해서 거꾸로 역수출하면서 인도의 면화사를 폭락을 하거든. 그렇죠. 그 가공하지 않은 거에 수출을 금해버리잖아. 국내의 산업이 발달하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의 한 수지. 여기서 그거를 하지 않고서는 원면 그대로는 내보낼 수 없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딱 들어보면 세 가지 그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이라는 그 키워드로 이 인류 전체의 4만 년의 역사를 하나로 이렇게 꿰뚫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감탄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이런 지적인 패기를 갖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취급을 안 하잖아요. 줌아웃이 있잖아요. 줌아웃을 한 거잖아. 쫙 4만 년을 본.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그 위 있잖아, 위도 내가 위 아래 보는 사람이 있고 위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세분화가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중간에 있으면은 이거 어디 가야 돼? 그러니까. 그게 세분화의 문제네. 세분화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은 잠깐 통합하고 이런 이게 그냥 통섭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그런 생각도 제가 많이. 세분화도 필요하지만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 우리는 그런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렇죠. 난 도대체 근데 이분이 어떤 커리어를 밟았길래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든지 이게 갑자기 나온 것 같지. 이게 유대인이죠, 이 사람이.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야.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얼굴이 수도승처럼 생겼잖아요. 그 사람은 35살에 이렇게 대작을 남기는데 우리 뭔가. 아니 빌 클린턴은 43살에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렇지. 지금 우리가 43살 볼 때 애처럼 보잖아. 신문 봤더니 70세 한테 나이가 어리다고 막 어떤 사람이 구박을 했더라고. 72세인 사람이 70세한테 그러니까 그 인간의 어떤 그 성숙도랄까? 이런 거는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관심, 지적, 성취도 엄청 그 집중해. 이건 지난 4만 년 동안을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역사에서 이 세 가지 인지, 농업, 과학.
그건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 소리를 또 유발 하라리가 썰을 푼 게 있어요. 아, 뭐 어떤 내용이야? 그게 호모데우스라는 이 다음에 쓴 책인데. 아, 그래요? 거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이게 제 가설은 스테이릭의 미래에도 작동할 있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사람 먼저 살짝 말씀드리면 일단 기근을 해결했고 그치, 유발 기근. 하라리는 이 세 가지 혁명으로 기근과 전쟁을 해결했다라고 봐요. 그 대신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가 오는데 그거의 세 가지 키워드가 뭐냐 이거를 호모데우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음 편에 알겠습니다. 계속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